기능성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환자분들이 비대칭을 고치고 싶어요 라고 내원하시게 되면 사실 마음이 조금 무거운데요. 비대칭은 치료 방법이 다양하지 않고 또 교정치료만으로는 뼈의 비대칭이 진행된 경우에는 치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대칭이 좀 심한 경우는 악교정 수술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기능성 비대칭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에게서 관찰되는 비대칭은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초등학교 2학년 환자이고요. 거꾸로 물리는 부분을 고치고 싶어서 내원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일부가 거꾸로 물리고 있고 또 중심선이 많이 틀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꾸로 물리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치료를 하였고요. 치료 결과를 보시면 거꾸로 물리는 것도 많이 좋아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중심선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중심선이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이 아이가 진짜 비대칭이 아니었다는 증거거든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아이는 처음에 왔을 때 앞니가 거꾸로 물리면서 한두 개가 잘못 겹쳐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교합 간섭이라고 합니다. 뭔가 바로 물려고 해도 그 부분에 걸려서 바로 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런 교합 간섭만 잘 해결해줘도 비대칭이 즉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환자였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두었다. 그러면 성장하는 동안 실제로 턱뼈 길이 차이가 나게 되면서 실제 턱뼈 길이가 차이가 나는 골격성 비대칭으로 진행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또 중학생 이때 이제 비대칭을 고치고 싶어요 라고 왔을 때는 이미 뼈 비대칭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대칭을 고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이런 비대칭이 보인다면 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실까요? 자, 다음 환자는요, 초등학교 3학년 환자인데 누나를 따라서 검진차 내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별 문제가 있는지만 그냥 봐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해서 생각하시고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중심이 틀어진 게 눈에 많이 띄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의 송곳니가 거꾸로 물리고 있어요. 이제 기능성 비대칭 또는 이제 교합 간섭이 있는 경우에는 한두 개 거꾸로 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치료는 하지 않고 걸리는 부분의 송곳니 부분을 살짝 다듬어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장하는지 체크를 주기적으로 했는데요.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중심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1년 정도, 처음 왔을 때보다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거의 다 맞아졌고 비대칭으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상태가 된다면 교정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이 올바르게 일어났거든요. 저희가 사실은 치료를 적극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걸리는 부분을 살짝 다듬어 줬는데도 이렇게 성장이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능성 비대칭의 특징인데요. 걸리는 부분을 조금만 해결해 준다면 성장이 올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 케이스 한번 보실까요? 이 환자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검진차 자주 데리고 왔던 아이인데요. 만 7세 때 저희 치과에 처음 왔습니다. 유치원생 때요. 보시는 것처럼 앞니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때는 저희가 약간 거꾸로 물리고 좌우 송곳니가 거꾸로 물리는 것도 보였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치료를 하지 않고 앞니 나고 나서 어떻게 변하는지 보자 라고 해서 조금 더 관찰을 했었거든요. 약 1년 후에 왔을 때의 모습인데요. 처음과는 반대 방향으로 중심선이 약간 틀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지만 아직 옆에 치아도 나지 않고 조금 더 성장을 관찰합시다 라고 해서 6개월 뒤에 다시 오셨던 경우신데요. 6개월 뒤에 왔을 때는 더 심하게 중심선이 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처음에 양쪽 다 송곳니가 거꾸로 물렸던 것이 이제는 오른쪽만 더 심하게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때는 치료를 해야 되겠다, 좀 뭔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판단되었고, 이제 이 아이를 분석해 본 결과 위에가 되게 좁았어요. 이 아이는 이제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저희가 위에가 좁아지는 원인 중에 코로 숨을 잘 못 쉬고 항상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위에가 좁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전형적으로 숨 쉬는 게 불편해서 자꾸 위턱이 좁아지게 되고 부종기압이 발생하는 이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위턱을 넓히는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치료 전에 보시는 것처럼 중심이 많이 틀어져 있고 오른쪽 송곳니가 많이 거꾸로 물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7개월 정도 치료를 하고 치료를 끝냈는데 중심이 처음보다는 좀 좋아졌지만 완전히 맞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성장 관찰을 하는 중에 약 1년 6개월 정도 후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중심이 딱 맞아지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인을 해결해 주니까 성장하는 과정 동안 점점점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호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기능성 비대칭, 아이가 중심선이 틀어진 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은 통통해서 얼굴에서 표가 잘 안 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일을 유심히 관찰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관찰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에게 악물어봐라고 시킨 다음에 중심이 많이 틀어진다고 하면 한두 군데가 거꾸로 물리는 데가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이들 성장에 진짜 큰 영향을 주거든요. 실제로 비대칭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처음부터 비대칭이 확 심해진다기보다는 작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골격성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께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고 하면 아이들의 중심선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발견된다면 바로 교정치과에 가셔서 의사분들에게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것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지 체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능성 비대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